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가 만드는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제23회 문을 열겠습니다. 제 옆에 김갑수 대표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이쪽으로는 좀 오랜만이네요. 김성환 평론가 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김성환 평론가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한때는 많이 좋아했는데 한때는. 아직 애가 자랄 때까지는 영화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보통.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김갑수 대표하고 그 영화 얘기를 처음으로 스타카토 번외편 제1편을 찍으면서 시상식을 할 때 왜 이렇게 시상하는 사람이나 수상하는 사람이가 재미가 없냐. 천편일률적이냐. 아카데미상처럼 좀 해봐라. 네. 뭔가 유머를 던지고 사회 비평도 좀 하면서 까칠한 얘기도 좀 던지고 그걸 방송한 다음 날 제가 시상식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야 내가 스타카토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뭔가 멋있는 한마디를 갖다 까르르하게 던져야 되나. 그러려고 하니까 앞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했는데 막상 걸리니까 잘 안 되더만요. 대기자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께서 네. 방송에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막 얘기한 거를 실행하지 않고 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배신이라고 그러죠, 국어사전에서. 아무튼 네. 한국 PD 2015년 한국 PD 대상 시상식 주말에 녹화 방송되는 편을 보시면 변상욱 기자가 얼마나 배신을 때렸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타카토 23회 오프닝은 여기서 접고 잠시 후에 본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타카토 제23회 주제는 좀 심각한 사건이 있었죠. 주한 미국 대사 리포트 대사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뭐 대단히 복잡합니다. 갑자기 정치권에서는 전국몰이가 시작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이른바 샤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이런 것까지 들먹여지고. 샤드라고 하면 안 되고요. 혀를 이 사이로 내민 다음에 사드. 예.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번데기 발음. 재배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번데기 나왔습니다. 발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 대사의 피습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요란 벅적한 소동을 우린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얘기를 한번 쭉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얘기 시작은 당연히 이제 피습 당시 현장으로 가봐야겠죠. 근데 피습을 당하고 리포트 대사가 불과 수술받은 지 직후에 한미 관계는 말이지 땅이 비 온 뒤에 더 굳어지듯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또 트윗글을 올리면서 네. 사람 괜찮네. 이렇게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비온디하고 같이 갑시다는 이제 각각 따로 나온 발언인데요. 네, 이제 트윗에 먼저 올라온 건 김치 먹고 힘냈다. 같이 갑시다. 어쨌든 이 리포트 대사는 제가 볼 때 이 뼛속까지 외교관이다. 김치 먹고 힘냈다라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한테 뭐 이렇게 테러를 당했다거나 해갖고 입원했는데 깨났는데 미국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면 슈퍼볼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일종의. 또는 뭐 맥도날드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 그 중부 리그 결승전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외교관 출신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좌관 뭐 출신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진짜 복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럼요. 자, 그런데 그 부채춤과 난타 공연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요새 뉴스를 못 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부채춤은 이게 무당이 나왔었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실제로 춘 부채춤을 췄다는 거죠. 거예요. 예. 난 이게 맨 처음에 살풀이 춤을 췄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 진짜 부채춤을 췄는데 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힘내십시오 하면서 부채를 이렇게 춤을 춘다. 뭐 어울리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요, 그 장면들을 뭐 부채춤도 추고 뭐 단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난타 공연도 했다고 북은 왜 두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난타는 좀 웃긴 게 사람이 지금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왜 난타질이야. 공연이야? 왜 그래?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병자호란에 관련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반정에 성공한 인조가 국시로 내세운 게 제조지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 기적적으로 국난을 극복했다. 이래서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제조지은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제조지은만 매달리다가 후금이 커가는 건 나중에 청나라가 됐지만 후금이 커가는 걸 국제정세를 못 읽었다가
결국은 당하죠. 예, 병자호란, 호란 정명호란 두 번의 호란을 당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 부채춤을 보면서 그 6.25 때 미국이 도와줬다는 걸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우리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 보면서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미국의 영향 하에 있었고 뭐 굳건한 한미 동맹 이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뼛속까지 친미라고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도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뭐 그런 거에서 미국의 일정 부분 경도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라는 것들은 뭐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파동을 보면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그 행위가 오히려 보편적인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던 그런 과도한 액션인 것 때문에 오히려 야, 우리가 진짜 이거는 좀 일정 부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화두로 오히려 던져주신 거에 좀 감사하고 있다. 오히려. 아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거기에 뭐 심지어 대통령의 그 제부인가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사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의 남편, 석고대제라는 행위까지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건 정말 좀, 그런 거 아니냐? 멘탈리티에서 조금 그걸 표현할 때 사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가 그 일정하게 우리가 가졌던 의리라든가 동맹의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그 제대로 된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읽지를 못한다. 그걸 오히려 사실 그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까지 있죠. 예, 분명히 있었고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우디 이 순방 중동 순방 하시다가 돌아오자마자 첫 일정이 병원 방문이었어요. 그 전에는 야당 대표도 또 문재인 대표도 방문을 했었고 온갖 정치인들이 위로 방문을 하는 바람에 심지어 이제 그 대사 측에서 제발 좀 자제해달라 오는 것들을 이럴 만큼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묶으면 뭔가 집단적인 신경쇠약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그 하나가 그분께 빨리 쾌유를 비는 위로의 뭔가를 갖다 퍼포먼스를 열어드려서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부채춤으로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정치인들이 우르르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또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또라이가 뭐 한 명이 나타나서 그렇지 국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핏빛 테러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빌어야 되는. 근데 이게 예, 말씀하시죠. 아니 예전에도 옛날에도 사대를 한다고 그래서 조공이나 이런 사신단을 보내잖아요. 중국에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교에서 우리가 뭘 보내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왕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신단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만나주면 벌써 인정하는 거지. 왕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도장 꽝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갈 때 그냥 가느냐. 선물 바리바리 싸두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사신단 올 때도 우리가 맞아들인다고는 하지만 조건을 가지고 오거든요. 항상. 그렇죠. 은 몇십만 양씩 가지고 가고 그랬던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걸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간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참 이게 저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국가가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뉴욕 타임즈라든지 다수의 언론들은 야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테러도 아닌 거고 그냥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인 거고 그냥 이런 거고 우리 거기에 막 한국 정부가 진짜 호들갑 떨면서 저렇게 막 이러는 건 웃긴 거잖아 이러면서도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내놨으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익을 쳐라 이때다 한국이 이런 지금 자성론에 빠지고 막 이랬을 때 장사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장사하러 가자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장사를 해주겠다고 그렇죠.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드도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그거는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하세요. 아니,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외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가서 사러 갈 테니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비싸게 사가지고 자원외교는 지하자원 같은 이런 자원외교인데 우리는 그냥 자원에서 해주는 자원외교네. 그러니까 이걸 비공개로 해가지고 지금 사드가 그 한 포대가 3개 포대 정도는 배치를 해야 한다는데 한 개 포대에 2조 원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사업을
국회의원들 몇이서 이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를 그 배치하는 거에 미국과 합의할 경우에 왕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뼛속까지 친미였던 이명박 정부도 MD 안 한 거거든요. 오바마 입장에서는 은성 무공 훈장이라도 리포트 대사한테 줘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미국이 이미 빨아먹을래야 빨아먹을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모두가 미국을 불신하고 이미 초토화되어 있는 마당에 중동에서는 건질 게 없어.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 결국 태평양에 가서 팔아가지고 이걸 충당하고 태평양 연안 지역을 넓혀가지고 중동에서 이제 잃어버리게 될 땅에 대해서 태평양 쪽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건데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일 확실하게 미국이 필리핀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다리를 건너던 미군 병사 하나가 필리핀 사람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 이거였어요. 근데 미국 대사가 칼에 맞아 만약에 미국이 그걸 노리는 시점에서 이런 게 걸려들었다면 뭐 여지없는 거죠. 미국의 그렇죠. 통킹만 사건만 해도 베트남에서 그렇죠. 벌였던 뭐 사건이나 아니면 쿠바에서 벌였던 사건 이런 것들만 해도 다 미국 뼈가 부서졌대. 그놈들이 공격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옛날에? 네. 뭐 조선조 때 뭐 그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 미국이 다행스럽게도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사드를 왜냐하면 그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호구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더군다나 이 정치 지형학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무기를 끊임없이 뭐 입찰 공개 입찰을 붙이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유럽 비행기라는 거 사준 적이 있냐고요. 핑계거리가 이미 모든 게 다 미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미국에 무기 사주죠. 그리고 또 저기 FTA 하자 그러면은 예 FTA 해주죠. 소고기 사 이러면 예 시식 가자면서 소고기 사주죠. 이 충실한 나라를 어떻게 적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사드에 대한 우리나라 전략 또 국방부나 아니면 뭐 청와대가 취한 전략은 최대한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미군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최대한 우리 부담을 적게 이게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얘기한 발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미군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드를 배치할 때 미군이 세계포대 이거 한국을 위해서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6조 원 정도 되는 비용을. 근데 미국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분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KMD도 있으니까 KMD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문제도 협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지가 생기는데 그걸 덜컥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가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목에서 저는 자존심이 무지 상하는 게 어제 그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미국이 이미 답사까지 했다잖아요. 저도 굉장히 화가 났는데 아니 이놈들이 이러면 저도 이제 반미에다가 종북으로 보이는 건가요? 저는 그 이놈들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이놈들이 지들이 뭔데 지들 미사일 배치하는데 우리 땅에 와 답사까지 하고 하냐고요. 그래도 물건 팔 때는 물건을 어디에 놓으면 좋은지 그 정도 서비스는 해 주셔야. 근데 그게 보통 물건이냐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화약 갖다 온 땅에 저도 그 말을 하려고 사실 건데. 했어요. 이미 세 군데 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군데 찾아다녀. 고리 원전 근처라며 또 하나는. 네, 기장하고 뭐 평택하고 원주라고 그걸 하는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고운 눈으로 봐주고 이해를 해주겠냐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걸 떠나서 왜 우리 땅에 자기들 무기를 갖다 놓는 거를 왜 자기들이 와서 미리 답사까지 해놨다. 아니 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차피 전쟁 때 쓸 거고 전쟁이 나면 작전권은 뭐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연합 사령부가 가지고 있으니 거기까지 가면 그게 얘기가 없죠. 어차피 작전은 우리가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작전권을 갖고 있고 내 책임인데 당연하지 않나? 뭐 이렇게 평상시에 쓸 것도 아니고 전쟁 때 쓸 거니까. 그러네 우리 작전권이 없죠. 그 얘기 결정하면 가능해요. 맑은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세상이 다 보여.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 제일 그 얘기를 싫어하는 그래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청와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미군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배치할 곳 찾아다니고 그 이전에 우리는 결정된 바 없고 협상조차 하지 않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미국은 협의했다고 말하고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럴 때 보면 때 신뢰는 어느 정도에 더 있냐고요? 미국에 더 신뢰가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사드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지형에 맞는 거냐, 우리 그 군사 전략에 맞는 거냐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부터 벌써 우리 안에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국이 앞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더 높여도 우리가 그걸 거부할 명분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권당 내부에서 이 굿캅, 배드캅으로 짜고 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비박 의원들은 사드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박 핵심들은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청와대에 이제 이번에 임명된 그 김경재 홍보특보, 과거에 이제 민주당 의원까지 지낸 분이죠.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저는 그런 얘기 속에 함의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 나라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긴 할 텐데 공개적으로 떠들지 말아 니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는 반대하는 척 할 테니 니들은 뭐 말리는 척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몰래 또 숨어서는 야 우리가 그냥 할 테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왜 우리 정부를 자꾸 의심하게 되죠? 배역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롤플레잉 게임 하는 거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닐 거라는 믿음을 싶습니다. 믿고 싶고요. 한 가닥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갑자기 이번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불을 확 붙여놓으니까 새누리당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나경원 뭐 외통위원장이라든가 붙여놓으니까 청와대가 오히려 더 당황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친박계가 불을 좀 꺼줄 필요가 있어서 나섰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저변에 깔린 거는 그 협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미국 정부의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이 상식적인 한국 국민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스타카토를 한 3군데 미국에 배치하기로 하고 답사 한번 가죠. 어디서 이 스튜디오로 갔다가 만들면 좋을지 출장비 한번 청구 한번 해보시죠, 본부장님. 예, 제일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역시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 쪽 해변을 가고 싶으니까 거기서 할까요? 거기서 가서 수영복 입고. 확 땡기는데. 수영복 입고. 아니, 지대 가시려고. 그렇다고 미국의 핵발전소가 있는 거기다 갔다 합시다라고 하면 괜히 저쪽에서 국토보안법으로. 저한테 한번 날려주십시오. 네가 가라 하와이.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돌아오죠. 돌릴 겸해서 지금 다친 사람 얘기로 시작했는데, 그럼 다치게 한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왜 그랬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글쎄요, 이게 뭐 해독이 잘 안 되네요. 보통 본인의 얘기로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어떤 판단,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어떠냐. 그게 이제 뭐 새누리당도 말한 것처럼 종북 세력, 종북 세력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종북 숙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고리일 텐데,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날 거냐 아닐까에 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근데 일단 그 양반이 잡혔을 때 왜 나는 이 짓을 했다라고 한 거에 대한 얘기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훈련 반대, 뭐 키리졸브 반대 이런 걸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집권당하고 수사기관하고 언론들이 이제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반미, 우리나라에서는 반미 정서를 갖는다는 건 곧 종북, 뭐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되면서 이제 그 사냥과 몰이가 시작되고,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적 표현물이 있더라. 근데 이적 표현물은 이적의 앨범들 아닌가요, 가수? 자, 김성환 대표한테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김기중 대표가 그 얘기를 예전에 이제 우리마당, 지금도 뭐 우리마당 한다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마당에서 굉장히 좋은 예술 활동 같은 것도 예전에 그랬죠. 많이 했고. 80년대. 네. 그 우리마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 단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존재감은 사라져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주변에서 그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SNS 올린 거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혼자 외톨이처럼 계속 따로 놀게 됐고, 따로 놀고 뭐 한번 테러를 당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이러면서 점점 극단화돼 갔던 거 아닌가, 실제로 사람이. 80년대 중반에 그 정보 당국에서 이제 해서 우리마당이 피습돼서 강목에 못이 박힌 습격 사건이 있었죠. 못이 박힌 강목을 든 괴한들이 침입해서 그렇죠. 이렇게 두들겨 부수고 때리고 한. 거기다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또 분신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수의 증언들이 80년대 그 피습당했을 때부터 해서 자기들이 그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데 아무도 우리를 케어해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왜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편집증적인 기질들이 이제 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울분이 자꾸 쌓이게 되고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이런 증상들이 뭐 생길 수도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분신의 후유증, 그때부터 말하는 것도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조직적인 모의 이런 것들의 결과가 아니라 극단까지 내몰리게 된 또는 자신을 그렇게 내몬 사람이 저지른 돌발 행위, 돌출 행위, 거기다가 정상적인 멘탈리티는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의 고리는 이제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권에서 대응을 할 때 항상 요 고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혼자서 단독행위였느냐 아니면은 누가 배우가 있었느냐 그걸 밝히겠다고 하는 수사 행위에 대해서 그걸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이적성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항상 정부 여당이나 주로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는 종북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심리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심리를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미 그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믿고 싶어지고 믿는 사람들도 뭐 분명히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리 사회가 종북 세력으로 뒤덮였다고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극우라 하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이런 거 나오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한마디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심리적인 작동이 있죠. 방어적으로 되죠. 수세적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도 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진영은 그러니까 정북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리를 사실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재밌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게 지금 민화협이 주최한 행사였잖아요. 거기에 또 책임자는 여권 인사인 홍사덕 씨. 이게 참 애매한 게 돼버린 거죠. 근데 미국은 개인적인 돌발적인 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참. 거기다가 뉴욕타임즈는 더 심하게 한 발 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저 권력이 이런 걸 가지고 메카시즘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은 좀 역겹다. 거기다가 이 부채춤의 난타 이거는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 당사자들이 그래버리니까 명나라에서 먼저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미국의 배신이지. 새누리당을 그렇게 배신하면 되나?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도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하태경 의원이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 야권이 종북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분명하게 선을 그은다는 것을 왜 선을 긋고 있다. 다르다고 하는 걸 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리는 신의가 조금 미운 듯한 그런 말이기도 하네. 희한한 근데 말이라니. 그 말의 메시지는 잘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프레임에 끌려다닐 거냐. 그러니까 야권이 이거에 대응하는 뭔가의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우리 사회가 너무 민족주의에 경도돼 있다. 애국주의에 경도돼 있다고 하면 야권에서 정치할 때 애국주의나 이런 거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예라든가 뭔가 좀 다른 뭐 이런 종북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때 좀 섬세하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스킬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죠 나름 평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를 칼을 들고 공개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까지 가는 데에 그 걸린 수많은 절차들 그것은 어쩌면 고립과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또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내 주장이 가장 옳은데라고 생각하는 자기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면서도 또는 때로는 넓게 보면서도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 가야 요즘 아까 지적한 대로 언론에서 나대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숨 그렇게 확 쉬죠. 너무 복잡해지네. 아니 왜 매번마다 비슷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그 양상이라고 하는 게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으며 이런 일들이 이면에는 어떤 그 토론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재발 안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이 일 가지고 어디까지다라는 그런 토론하는 문화들이 일단은 전혀 없는 것이 무슨 일이 생기면 둘로 짝갈려져서 진영 그러니까요.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네. 내 진영이 저쪽이면은 내 의견은 무조건 저쪽에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함몰되는 거죠.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럴 때마다 꼭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뭐랄까 이 사회가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할 때 미디어가 그런 역할들을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선수들이 맨날 보면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막 이런 거에 오히려 그냥 네. 자기들이 더 먼저 흥분하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정부든 정치권에서 할 역할이 딱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냥 두면 돼요. 어호. 논의해서 만들도록 지원해주고 건드리지 말고 두면 돼요. 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무슨 뭐 돈을 가지고 뭐 했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큰 역할 또는 책임이 갈등 조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치가 늘 갈등을 조장해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 나뉘어진 진영에서 정치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꾸짖고 나무라야 될 세력이 또 필요한데 또 거기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언론인데 또 언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너무 그러지 아니, 마십시오. 아니, 뭐. 아니, 너무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은 도대체 왜 일어났고 이면에 뭐가 있을까? 자기들 좀 판단하고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나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토론들을 좀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를 뭔가 지어야 되는데 무슨 말로 마무리해야 될지 막막하긴 하지만 인간성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힘은 역시 저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어제까지 못했으면 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참 금요일마다 이 지금 방송을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세월호 부모님들과 많은 분들이 금요일엔 돌아오렴. 저희들은 금요일마다 돌아올 테니 제발 그 아이들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진짜 세월호네 일주기. 예. 네. 자, 뭐 다친 사람 빨리 쾌유해야 되고요. 또 부당한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은 함께. 예. 저희도 너무 그동안 오늘 힘 빠지게 방송했으니까 김치 먹고 힘냅시다. 그렇습니다. 같이 갑시다. 리포트 대사의 충고대로 김치 먹고 힘내죠. 예. 스타카토 23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전에 번외편 한번 또 그렇죠. 해야죠. 예. 저희 번외편 기대해 주십시오. 가끔 또 갑자기 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번외편에. 좀 망부가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